여러분은 국제화라는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글로벌화나 지역의 자매도시 등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국제화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생각하는 국제화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하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한국어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학원에 다니면서 한국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는데 예를 들어 서울에서의 단기 어학연수 경험이 있습니다. 연수 당시 한국인과 일본인 친구들과는 물론 한국인 선생님과도 한국어로 대화를 나눠야 했는데 어떻게든 자신의 생각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항상 힘들었던 말하기 능력이 향상됐습니다. 이때의 경험을 통해 말하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틀리더라도 자신의 입으로 말하며 실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또 어학연수를 통해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남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것을 어려워하는 성격이지만 연수 때는 매일 바뀌는 작품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했기 때문에 스스로 말을 걸지 않으면 제대로 된 교류 시간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먼저 말을 거는 노력을 하고 있었고 이 경험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제적인 마인드를 얻으려면 문화에 대한 차이점보다 공통점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적 차이가 있더라도 서로의 비슷한 문화에 대해 알게 되면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 친구들과 공통적인 화제로 대화할 때는 대화가 끊임없이 잘 이어졌기 때문에 공통점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느꼈습니다. 어학연수 때 다양한 경험을 통해 귀국한 후에도 그때 생긴 한국인 친구와 SNS로 소통하거나 언어 교환 앱을 통해 소통력과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이라도 사람은 크게 성장할 수 있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큰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떠한 기회와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작은 용기가 있으면 국제화에 공헌할 수 있는 귀중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는 언제 어디서나 국제화의 창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 창문 밖으로 나가서 다양한 언어와 여러 나라 사람들과 접해가며 새로운 자신을 만나보십시오. 감사합니다. (2021년)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비폭자들이 모여 핵무기의 비인도성을 호소하며 두 번 다시는 비폭자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 소원이 이루어져 핵무기 금지 조약이 발효되었습니다. 핵무기 금지 조약은 핵무기 개발, 보유, 사용 등 핵무기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국제적인 조약입니다. 현재 68개국이 핵무기 금지 조약에 비준하고 있지만 비폭 경험이 있는 일본은 아직 비준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등학생들이 일본 정부에 이 조약에 대해 비준을 요구하는 서명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오키나와 고등학생 평화 세미나라는 단체를 만들어 지금도 이 단체에서 서명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는 약 1,300발의 핵무기가 있었습니다.
오키나와가 독립되었을 때 햄무기는 처분되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진실인지 확인되지 않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미국으로부터 독립하면 미군 기지도 없어지고 일본의 헌법에 따라 인권도 보장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독립 51주년이 지난 지금도 오키나와에는 미군 기지가 아직도 남아있고 핵무기에 대한 위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사실과 오키나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위험을 이 서명 활동을 통해 전달하고 싶어 이 서명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서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학교의 친구들이랑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친구들, 그 밖에 다양한 사람들에게 협력받아 오키나와에서 1,500표를 넘는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 1년에 걸쳐 각 지역의 고등학생들에게 받은 13,642표를 외무성에 제출했습니다. 저는 외무성에 누군가를 희생해서 만드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핵무기 보유국가가 핵무기를 없애고 핵무기 금지 지역에 비준했으면 좋겠다. 저는 두 번 다시는 오키나와가 핵무기를 보관하는 장소가 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핵 억제론이 거조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의 핵무기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핵무기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핵무기를 보관하고 있는 지역의 안전도 위협받고 주변국과의 관계도 더욱 긴장이 고조되어 더욱더 많은 군비 확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 한 발로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의 목숨을 잃게 되어 환경이나 경제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무기가 평화를 위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평화를 위한 방법을 무엇이 있을까요? 그 답을 찾았던 건 2023년 3월에 오키나와에서 개최된 전국 고등학생 평화토론이었습니다. 토론하기 전에 오키나와 전쟁 때 사용했던 방공호나 미군 기지를 경악하거나 평화운동에 힘쓰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토론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전국 고등학생 평화토론에 참여한 많은 참여자가 오키나와가 이러한 문제가 있는지 몰랐다. 그 문제를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소감을 들었을 때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서로 싸우지 않은 평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폭 경험한 적이 있는 일본이기에 주변국과 의호 관계를 맺고 리더십을 발휘하여 더욱더 핵무기 배기에 힘써야 합니다. 저희의 미래에는 핵무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역사를 통해 해결 방법을 생각해보고 여러 나라 사람과 대화를 통해 서로 싸우지 않는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행동이 아주 작은 힘이지만 평화를 위한 길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변론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모야모야 병을 가지고 있어요. 모야모야 병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뇌 안에 보통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가늘고 얇은 혈관들이 많이 있는 병이에요. 그 혈관들이 마치 연기가 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모야모야 병이라고 해요. 뇌 안에서 그 혈관들이 막히거나 찢어지거나 하면 심한 후유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제가 막 초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모야모야병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3학년이 될 때까지 뇌 안에 혈관과 혈관을 연결해서 뇌 혈류량을 늘리도록 하는 수술을 2번 받았고요. 큰 수술이었지만 무사히 잘 끝냈고 경과도 좋았어요. 수술 후 한동안은 침대에서 꼼짝을 할 수가 없어 엄마가 제 화장실 문제까지 간병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의사 선생님의 허락이 떨어져
스스로 화장실에 가서 연병을 볼 수 있었을 때는 너무 좋아서 큰 소리로 간호사 언니를 부르며 간호사 언니, 내가 혼자 했어요. 벌짝벌짝 뛰며 좋아했죠.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것들이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때의 마음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항상 기억하며 하나하나 의식하고 언제나 행동하려 하고 있어요. 수술한 지 벌써 9년이 지났네요. 지금은 불편한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가끔은 제가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기도 하면서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제 인생이에요. 그런 와중에도 지금 제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고 푹 빠져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국 문화, 한국 사람들, 특히 K-pop 아이돌을 보면 많은 좌절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들이 아름다워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강한 자신감으로 커가기 시작했죠. 포기하지 않고 배우고 공부해서 저와 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그리고 욕심이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밝은 성격과 맑은 마음가짐을 내세워 이런 관계에 어떤 형태로든 기여할 수 있는 동역사가 되고 싶어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한테 받아온 사랑과 도움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된 시간만큼 지금부터는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내 생명이 닿을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시마고등학교 2학년 5호세 KM아입니다. 그동안 한국어를 배워오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의 일 때문에 한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한글도 겨우 읽고 간단한 인사말 정도 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어느 날 제가 다니던 일본인 학교와 한국 학생들이 교류회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불안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온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일본인 학교에 다녔고 집에서도 주로 일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석은 안 된다는 말씀에 울며 겨자 먹기로 참가했습니다. 교류회 당일 처음 만난 친구들 앞에서 서툰 한국어로 겨우 자기소개를 끝마쳤습니다. 계속 한국어로 이야기를 나누라고 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딱지 만들기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다같이 만든 딱지로 신나게 놀다 보니 처음에 어색함은 사라졌고 한국 노래 배우기 시간에는 조원들의 발음이나 가사의 뜻을 친절하게 가르쳐줘서 즐겁게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역시 용기를 내어 한국어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손짓 발짓이 동원되기는 했지만 처음으로 내 한국어가 통했다는 달성감이 생겼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어에 관심이 생겨 한국 방송을 챙겨보고 웹툰이나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교재도 사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코로나의 영향으로 한국인 학생과의 교류회는 온라인 중심이 되었습니다. 화면으로 교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보니 생각만큼 즐겁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 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어에 대한 흥미도 사라지고 그저 막연히 한국의 대학교에 진학해야 된다는 생각에 토픽 공부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려면 영어가 중요하다는 선생님과 선배들의 조언에 영어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회화 실력이 좀처럼 늘지 않았습니다. 고민만 하던 어느 날 선생님의 영어를 즐기고 있니? 라고 말씀에 문득 초등학교의 교류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처럼 즐겁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 학교에서 실시된 한국 고교생의 원격 수업에서
일본어를 잘 못하지만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려는 한국 학생들. 부끄러움이 많지만 용기 내서 준비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반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깨달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류부터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가하고 친구들의 곤란할 때 통역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영어회와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수업이나 동아리 외에도 네이티브 선생님과 영어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어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월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해양 쓰레기 심포지엄에서 처음으로 그룹 리더를 맡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스피치 대회에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어를 배우며 깨달은 점을 발판 삼아 다양한 일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어와 영어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 제가 원하는 분야에서 활약하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와모토 카레입니다. 갑자기지만 여러분은 한국어를 언제부터 공부하고 있습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지인의 소개로 한국어를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K-POP과 한국 드라마를 좋아했고 한국어에 흥미는 있었습니다만 공부하고 싶다 라고 강하게 생각하게 된 것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한국인의 축구 선수를 만난 것이 계기였습니다. 그 당시 심플한 한국어밖에 몰랐던 저는 점점을 당신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라는 생각을 전하지 못하고 말할 기회가 있어도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그는 건적을 인정받고 한국팀에 소속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생각을 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한국어를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어를 공부하는 가운데 목표도 생겼습니다. 그것은 한국어에 유학가는 것입니다. 제가 다니는 가고시마 준신여고의 영어 코스에서는 다른 문화를 배우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미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취미로 하는 한국어에서 한국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참가한 지만대학교의 오픈 캠퍼스에서 한국에 자매교로 유학 가는 것을 알고 더욱 그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유학 갔던 선배님의 체험담을 보면 노력을 함으로써 사람은 강해질 수 있고 자신감도 가질 수 있다 라는 선배의 말에 매우 감명을 받고 저도 유학 가서 자극을 받고 싶습니다. 이처럼 저에게 한국어랑 사람과의 기준한 만남을 가져오거나 새로운 꿈의 도표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지금 미성숙한 저에게는 너무 높은 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신의 여성상의 세계에서 활약하는 여성이 되기 위해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학업이나 그 외의 곳에도 전념하겠습니다. 상상했던 미래에 도달할 때까지.
저는 이즈모 예이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도전, 또 도전. 여러분은 도전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무언가 엄청나게 크고 추상적이고 조금은 비현실적인 목표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저에게 있어 도전은 눈앞에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또 매번 도전을 할 때마다 내가 할 수 있을 리가 없어 라고 좌절하기도 했지만 저는 언제나 그 벽을 극복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에는 항상 한국이 함께 있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도전은 한국과 한국 문화를 배운다는 선택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오빠의 영향으로 5살부터 탁구를 시작한 저는 프로 선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중학생 때 한일 결시합에서 한국분과 복식팀으로 경기를 했지만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라고 최악의 결과를 상상하고 말았고 그 결과 자신이 있었던 그 시합에서 결국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시합이 끝난 지 몇 달이 지나도 그 충격과 아쉬움이 남아서 탁구도 손에 잡히지 않아 침울해하고 있을 때 우연히 어느 한국 아이돌의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가사에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항상 빛나고 있어 라는 메시지가 있었고 저는 말 그대로 구원받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진 저는 독학으로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해서 합격했고 한국과 한국 문화를 배운다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나가사키 단기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벌써 반년이 지나 학교에도 익숙해졌고 많은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의 두 번째 도전은 올해 8월 랩산에서 열린 한국정부 장학금 연수였습니다. 한일 교류에 다시 한번 도전하며 지금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큰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연수의 최종 발표가 한국 학생과 팀을 짜서 한일 양국의 문화 차이에 대해 동영상을 만들어 발표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듣자마자 너무 어려워,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라고 안 좋은 결과를 먼저 생각하는 나쁜 버릇이 다시 나왔습니다. 자신감을 잃고 침울해하고 있을 때 우연히 들른 액세서리 가게 사장님께서 물건을 준비해 주시면서 일본에서 왔구나, 한국어를 너무 잘하네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다시 한번 마치 그음처럼 다가왔고 언젠가 이 가게에 돌아와서 다시 이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공부에도 미역이 생겨 발표도 성공해서 전체 1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세 번째 도전은 승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 탔던 비행기 승무원의 웃는 얼굴이 기억에 남아 언젠가 저렇게 되고 싶다고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저의 나쁜 버릇으로 안 될 것 같다 라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는 매 도전마다 한국어, 한국 문화, 한국 사람들과 함께 좌절을 극복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도전 역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도전하는 것을 삶의 보람으로 여기고 사람으로서의 성장도 소중히 하며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 새로운 세계를 여행하고 계시나요? 모르는 것을 알면 자신의 세계가 펼쳐지고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어요. 저는 9월 초부터 약 3주 동안 한국 이화여자대학교 5학년세에 참가했어요.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 가는 곳 자체가 저에게는 새로운 세계를 보는 여행이었어요. 한국과 일본, 비슷한 문화도 있지만 물론 다른 문화도 많이 있어요. 한국에서 받은 문화 충격을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먼저 포장마차에서 닭발이 절반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발이라고요. 발.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기에 그때 제 눈은 3배 좀 더 커졌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호기심이 왕성하니까 닭발도 열심히 도전해봤어요. 포장마차 아저씨가 돔으로 많이 담아줬는데 생각보다 매워서 친구들과 매워 하면서 먹었어요. 또 하나는 약국이 많다는 것에 놀랐어요. 작은 약국이 여기저기에 있어 거리를 걷다 보면 약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오지 않은 순간이 없을 정도예요. 한국 분들은 이렇게 자주 약을 사나 봐? 궁금했어요. 분명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일 큰 충격은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한국의 일부 호텔에서는 휴지를 변기에 버릴 수가 없어요. 일본에서는 화장지는 변기에 버리고 물을 내리면 되잖아요. 여기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요. 저는 레디니까요. 이렇게 한국에서 어학연수를 하는 동안 문화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현지에 가서 느끼고 깨달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었어요. 보통 대학에서는 선생님께 한국에 대한 문화나 사회 등 다양한 것을 배워요. 하지만 그 정보는 그 선생님의 감성에 위한 부분도 아주 조금 섞여 있어요. 실제로 자신이 보거나 체험해 봄으로써 자신의 경험이 되고 자신의 새로운 세계를 펼칠 수 있어요. 저는 저의 새로운 세계를 점점 넓혀감으로써 환상이 아닌 꾸밈 없는 발걸음으로 제 자신의 목표와 꿈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의 지금 목표는 토픽 6급에 합격하는 것. 저의 찬내 희망은 한국어 선생님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겪게 될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새로운 세계를 여행하면서 조금씩 목표와 꿈으로 다가가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한일을 이어줄 다리가 될 수 있게. 오늘은 제가 한국 유학을 통해 얻은 제 경험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한국의 부산에 만년간 교환학생을 다녀왔습니다. 유학 중에 일본 애니메이션과 한국 드라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봄방학 때 오사카에 갈 거라고 눈을 반짝이며 얘기하기도 하던 여러 한국 친구를 만났습니다. 일본 문화가 한국에서도 인기가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어서 매우 기뻤습니다. 하지만 유학 가기 전에 여러 매체를 통해 한국의 역사 교육은 일본에 관해 매우 부정적이고 일본에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도 그런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듣기도 했기에 복잡한 기분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치킨을 먹으러 간 날에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있잖아, 어려운 질문은 일일지도 모르는데 너는 반일 교육은 받은 적이 있어? 그러자
그 친구는 먹고 있던 치킨을 넣으면서 신중히 진심을 다해 대답해줬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줘. 배웠던 당시에는 일본이 나쁜 나라고 한국의 적이라고 생각했었어. 근데 지금 이렇게 일본인과 한국인으로서가 아니라 친구로서 맥주를 마시면서 치킨을 먹고 있잖아.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엄청 신기하고 무엇보다 신나지 않아? 일본이 나쁜 나라라고 생각했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자신의 진심을 온전히 표현해줬습니다. 그 말은 그가 자국의 역사를 이해했기에 저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지금, 그거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서로의 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경험이며 한국 친구들과 함께 한국 드라마나 일본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재밌게 나누는 것이야말로 문화 교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친구의 말을 듣고 역사나 과거의 사실을 외면한 제 하는 문화 교류는 제가 너무나도 아끼는 한국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더 정직하게 한일의 관계를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은 한국에 대해 더 객관적으로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에 관련된 것이라면 일본 뉴스뿐만 아니라 한국 뉴스도 챙겨보게 됐고 외문이나 모순을 나름대로 스스로 해결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한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상황을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서로의 진실하게 증명해야 할 순간일 것입니다. 문화를 뛰어넘어 서로 대화하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때로는 고민하면서 우리는 한국과 일본을 이어줄 다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하치야 레이카라고 합니다. 지금 대학교 3학년이고 국제 캐리어 학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취업 준비로 한창인 저의 장래의 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꿈은 승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본과 한국 양 국가 간의 승무원입니다. 솔직히 지금 코로나의 영향도 있고 한국 항공사들이 일본인을 채용하지 않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형태로든 언젠간 꼭 한국 항공사에 취직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고 싶은 이유는 첫째,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족끼리 여러 번 한국에 여행을 갔습니다. 한국 사람의 상대를 배려하는 전적인 모습과 따뜻한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승무원은 그 나라의 대표적인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이나 해외에 갈 때 아직 여기는 일본이긴 하지만 비행기 안에 들어가면 그 공간이 이국처럼 그 나라처럼 느껴져서 설렜습니다. 그만큼 승무원은 그 나라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어는 물론 영어 등 언어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고 어떤 환경, 변화에도 적응할 수 있도록 작년 8월부터 6개월 동안 한국 유학도 했습니다. 대학에서는 영어 공부도 하며 외국인에게 일본어를 가르치는 선생님 자격증도 따기 위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픽이라든가 수학 같은 더 많은 자격증도 딸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피서 자격증과 토익 등 커뮤니케이션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고자 자격증도 땄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종합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무원은 여성에게 인기가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아무나 쉽게 되지는 않지만 나에게만 있는 장점을 살려서 꼭 한국 항공사에 취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꿈을 이룰 수 있게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 이거 뭐뭐가. 저는 지금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손님의 80%가 한국분입니다. 저는 일을 할 때 한국어로 주문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손님과 친해지기도 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한국인의 적극성을 깨달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에 계산할 때 번역기를 사용해서 마음을 전해주거나 직접 일본어로 전해주는 손님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국인과 일본인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전해주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맛있었다는 것을 현지 언어로 전달한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ごちそうさまでした. 라는 말을 일본인들이 들으면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그 말을 연습해서 해주시는 손님들을 보면 매우 기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어를 잘하는 한국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자신의 생각을 전해주는 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에 대해서도 이건 맛있었다, 이건 맛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일본인인 저는 조금 입맛에 않는 음식이라도 맛있었지만 라는 말을 처음에 붙이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인 친구처럼 솔직하게 소감을 말하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저도 속이 시원합니다. 일본 분들은 적극적인 생각의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외에 가서 비슷한 일이 있어도 현지 사람들과 친해주는 분들을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분들이 저한테 보여준 적극적인 행동은 지금 저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이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두려움이 있으면 도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남에게 외지에서 극복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내년에 3월부터 1년 동안 한국에
교환 유학생으로 유학을 갑니다. 유학 중에는 스스로 행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또한 일본에 돌아와서 지식 활동을 할 때에도 더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2년의 대학 생활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크보 일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회인이 되면 시간이 없다. 사회인이 되면 시간이 없단다. 학생 때 많이 놀아라. 사회인이 되면 돈이 있어도 시간이 없단다. 이 말은 제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 지난 어른들에게 자주 듣던 말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저에게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는 것이 두려웠던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진리일까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 사회인이 된 지 1년 반, 제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사회인이 되어도 시간은 있다, 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인이 된 지금도 여전히 여가 활동을 즐기고 삶의 균형을 유지하며 시간을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여행을 좋아하는 저는 한 달에 한 번이나 2번 가능한 한 비행기를 타고 현해 지역으로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어학 공부를 좋아하는 저는 한국어 토픽 공부나 영어 토익 공부를 하기 위해 도서관에 자주 가기도 합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배우고 있는 나도 연습에도 참가합니다. 그런데 왜 어른들은 사회인이 되면 시간이 없다고 할까요? 시간은 모두에게 평등한데 말이죠. 저는 시간을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없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평균 하루 시간 계획표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면 시간 7시간 30분, 출근 준비 시간하고 도시락 싸는 시간 1시간, 일하는 시간 8시간 플러스 휴식 시간 1시간, 출퇴근 시간 30분, 저녁 시간 1시간 30분, 이 모든 시간을 합하면 19시간 30분, 나의 하루에는 4시간 30분의 자유시간이 더 있습니다. 출퇴근할 때나 식사할 때 남는 시간을 틈틈이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여가 시간을 1년으로 친다면 1642시간, 68일이나 됩니다. 1년에 5분의 1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이 시간의 대부분을 반드시 여가 생활이나 어학 공부에 쏟아붓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불필요한 활동이나 유튜브를 보는데 시간을 쏟아붓기도 합니다. 시간은 돈이니까 귀중한 시간을 쓸데없는 것에 낭비하지 말라고들 하지만 즐겁게 낭비한 시간은 낭비한 시간이 아니다라는 말도 있듯이 판단 기준은 개인마다 다를 따입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시간을 활용하면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에 시간을 들여 집중하고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지 잘 결정하면 더 큰 성취와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회인이 되면 시간이 없다는 말을 자주 듣더라도 매일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평등하고 그걸 활용하고 관리하는 주체도 자신의 몫이니까요.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고 유한한 시간을 관리하는지 소중함을 알게 되면 여러분도 앞으로 시간이 없다는 말을 못 하시겠죠? 감사합니다.
인생의 기회. 안녕하세요. 오크마 유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 인생의 기회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기회를 얻은 건 바로 15살 때였습니다. 저는 비복지 나가사키에서 태어나 자랐고 돌아가신 증조 할머니는 나가사키에서 원자 폭탄에 비복당한 비복자입니다. 졸업반 초등학교도 비복학교여서 어린 시절부터 핵무기의 비노선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핵무기 근절과 병화 활동의 열의를 가지고 고교생 병화대사로 활동했습니다. 이 활동의 일환인 한국 파견 일본 고등학생 병화대사로서 한국에 간 것이 제 인생의 큰 기회가 되었습니다. 2019년 실제로 한국 합전에서 한국인 피복자분들을 배웠습니다. 한국 고등학생들과 함께 방문한 우리를 보자 그분들은 뽐을 알리는 고등학생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매년 3월에 방문하는 우리 고등학생 병화대사들을 손꼽아 기다린다고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핵무기를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말하시는 힘찬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또 악사하면서 느꼈던 따뜻한 손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같은 또래 한국 학생들과도 교류했습니다. 한국이 처음인 일본 학생들도 많았는데 그들은 다정하게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비록 3일간의 짧은 방문이었지만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간 저는 이때까지 제가 알던 한국의 이미지와 실제로 본 한국은 큰 차이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것이 많고 앞으로 알아야 할 사실이나 배워야 할 것들이 이 나라에 많이 있다고 알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일 관계와 역사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 관심 두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만 점점 더 커져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한국대전에서 2년 동안 어학연수를 했고 지금은 한국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합전에서 만났던 한국인 피복자분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학생들과 보낸 짧지만 즐거웠던 시간들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서 지금도 커가는 열정과 2019년에 품었던 초심도 잊지 않도록 한일의 각오를 배우고 현재를 바라보며 미래를 위해 행동하는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나요? 그리고 그 꿈은 얼마나 바뀌었나요? 저는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제 꿈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5살 때 처음으로 보육교사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보육원 선생님들은 항상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고 피아노도 잘 쳐서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저의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모델 특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그 방송을 보다 보니 모델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예쁘고 스타일도 좋고
항상 반짝반짝 빛나고 매일매일이 즐거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유주는 다리도 길고 스타일도 좋고 귀여우니까 모델 될 수 있어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 정말 그렇게 되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의 권유로 한국 소속사 오디션을 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마지막 3차에서 떨어졌어요. 너무 슬펐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3학년이 되고 모델이라는 꿈을 포기하고 간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구급차에 시력할 정도로 고열이 나서 눈을 뜨면 병원에 있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때 얘기를 어머니한테 들었는데 간호사님이 저를 정말 따뜻하게 보살펴 주셨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했고 저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도 간호사 전문 학교에 지원했는데요. 제 인생 두 번째 좌절했습니다. 그 후 간호사라는 꿈이 희미해지면서 저는 정말 무엇이 되고 싶은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진로와 친구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요. 그때 가장 힘이 되어준 사람이 한국 아이돌이었습니다. 그들의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되고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구해준 그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한국 아이돌의 매니저가 되고 싶습니다. 이 꿈은 대학생인 지금까지도 흔들리지 않고 제 인생의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꿈을 위해 먼저 한국어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사키 외국어 대학교에 입학했고 학교 수업에 매일 2시간 정도 한국어를 공부하거나 한국 유학생들과 교류하며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꿈꿨던 반짝반짝 빛나는 모델은 아니지만 아이돌을 서포트하며 반짝반짝 빛나고 있을 저의 미래를 꿈꾸며 항상 노력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꿈이 정해지지 않은 사람도 있죠? 꿈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저처럼 주변의 일에 흥미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카우치오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어려부터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제가 왜 외국어를 공부하는가? 라는 물음이 때문이다. 외국어 습득은 제 일생 재산이 될 테니까 그게 답입니다. 사실 저는 영어와 프랑스어도 독학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둘 다 국제 기준으로 B2에서 C1 정도로 적은 학구적인 대화도 나눌 수 있는 수준입니다. 원래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제가 한국어에 흥미를 가진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 유일한 한국 친구인 일손이와 한국어로 대화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어와 일본어는 굉장히 비슷한 언어라고 하니까 습득하기 쉽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AI 번역기가 많이 판매되게 되었습니다. 최근 광고에서 본 포켓 번역기는 74개 국어를 지원하며 동시 통역은 물론이고 카메라만 되며 텍스트도 번역해줍니다. 게다가 사용료도 매달 2,000엔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외국어를 못해도 기계만 있으면 누구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편리한 기회가 있는 가운데 외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가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공부하는 건 좋은데 앞으로 도움이 될까?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약 당신이 1억엔짜리 복권에 당첨되면 뭘 하고 싶나요? 저는 만약 1억엔이 있다면 샤넬 가발을 많이 사거나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여행해보고 싶어요. 하고 싶은 것은 많이 있지만 1억엔을 언젠가 없어져 버리려고 싶습니다. 그럼 반대로 한국어를 말할 수 있는 저를 상상해 볼까요? 한국에 가서 현지인과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있을 겁니다. 여행할 때도 현지인들에게 인기 있는 레스토랑에 갈 수 있겠지요. 한국 소설도 원문으로 읽어보고 싶습니다. 이럴 적어도 더 많은 기회가 생길 테니 수입이 늘어날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언어는 돈과 달리 사용해도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용하면 할수록 실력이 향상되고 점점 늘어나는 재산이 됩니다. 그건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파리에 여행 갔을 때 호텔 체크인하면서 접수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어로 할 줄 아시는군요. 에펠탑이 보이는 방이 비었는데 거기로 변경을 드릴까요? 라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프랑스어로 말을 걸지 않았다면 이 직원분은 말을 걸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직접 의사소통을 하면 이렇게 뜻밖의 회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고 아직 5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 이렇게 스피치를 하고 있으니 벌써 한국어는 저에게 재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앞으로도 한국어는 지금같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보여줄 것이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리 나오코라고 합니다. 민당 한국어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한국어를 공부하게 된 계기는 아주 흔한 이유 때문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K-pop 아이돌과 한국말로 이야기하고 싶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 많이 해보셨죠? 물론 저는 K-pop뿐 아니라 한국 드라마도 너무너무 좋아한답니다. 한국어 교실 초 수업에서 한글의 기본 모음에는 양성모음 아, 오, 음성모음 오, 으, 으, 그리고 증성모음 이가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아, 오 라고 발음해보면 이름 그대로 양성모음은 가볍고 바르가요. 오, 으, 으, 음성모음은 무겁고 어두워요. 글자를 자세히 보면 양성모음은 짧은 획이 오른쪽이나 위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음성모음은 왼쪽이나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한글 문자가 이상한 형으로만 보였는데 이렇게 한글의 기본 모음이 크게 두 패턴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글자가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양과 플러스와 마이너스, 위, 아래, 좌, 우, 기쁨과 슬픔 등 세상의 모든 것은 상반되는 것이 있어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요. 저는 20년 가까이 플라멩코를 해왔어요. 플라멩코는 스페인의 춤인데 아주 전열적이에요. 이 전열적인 춤을 잘 표현하기 위해
플라멩코 교실에서는 같은 반 친구들과 하나의 춤을 2년에 걸쳐 연습해서 무대에 올립니다. 저는 춤추는 것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연습은 아무리 어려워도 즐거워요. 그렇지만 가끔 스텝이 틀리거나 얼굴 방향이 친구들과 반대로 돼서 선생님께 야단을 맞으면 힘이 빠져요. 그럴 때는 집에 돌아와서 한국 드라마를 봐요. 이상과 같은 역사 드라마를 보면 그 역사 속으로 푹 빠져들리고 그녀는 예쁘다와 같은 러브 코미디를 보면 두근두근 심쿵 가슴이 설렙니다. 드라마에서 주인공에게 완전히 감정이입되어 어느새 현재 내 감정으로부터 멀어져 버려요. 그러면 우울했던 기분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버리고 다시 힘이 나요. 플라멩코는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지만 그 플라멩코를 지탱해 주는 것이 바로 한국 드라마예요. 플라멩코와 한국 드라마의 좋은 균형, 좋은 밸런스로 저의 생활이 하루하루 풍요롭고 넉넉하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균형, 어떤 밸런스로 이 생을 즐기고 있나요? 저는 이제 플라멩코 교실을 떠나서 친구와 라이브 공연을 기획하거나 강사로서 가르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K-pop 아이돌과 꼭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